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서 3억을 뜯어간 일당이 구속됐는데요. 알고 봤더니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손흥민 선수의 전 여친이었던 이 여성, 손흥민 선수와 교제 당시 다른 사업가와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소위 양다리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 해당 이 20대 여성의 대화 내용 일부도 한 매체가 공개를 했는데요. 누구 애인지 아느냐라고 이 40대 공범이 물어보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문자를 나눴다라는 정황도 공개가 됐습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 누구 애인지도 모르면서 누가 애 아빠인지도 모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3억을 받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. 어허, 이 사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. 함께 보시죠. 저기 뭐 사기? 자, 이 남성이 40대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이 남성이 이 양모 씨 여성, 20대 여성 손흥민 선수의 전 여친과 이 문자 등을 나눈 내용이 대화가 디스패치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. 디스패치는 모르는 게 없군요. 자, 일단 이렇게 물어봅니다. 야, 너 누구 애인지는 정확히 알아? 너 알구나 그런 거야? 이런 취지죠. 그러니까 이 20대 여성 양모 씨가 누구 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라고 답변합니다. 황당하죠? 자, 그러니까 이 용모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. 40대 공범 남성,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인 걸로 알려졌죠. 아니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가야지 둘한테 다 가냐? 너 이거 혼인빙자 사기다 라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대화가 디스패치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. 여기서 2번은요 손흥민 선수, 1번은 사업가를 의미한다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.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양다리였다 소위라는 것이고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요구했다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. 오늘 마침 변호사 두 분과 판사님도 계십니다. 전주의 판사님, 판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? 지금 공갈로 고발을 했는데 네. 사기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. 왜냐하면 다릅니까? 공갈과 사기는? 사기는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그렇죠. 거고 공갈은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건데 이건 뭐 공갈도 될 수 있고 이제 사기도 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공갈과 사기의 어떤 구분은 그리고 애 아빠가 맞느냐 그렇죠. 아니냐군요.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또 손흥민 선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신 아이 임신했다 이것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군요.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네, 사기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죄질이 굉장히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. 근데 사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이런 유명 연예인 관련한 사기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 뭐냐면 사실 굉장히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같이 물론 결혼 전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요. 예. 그런데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당신이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 혼자 갔대 없게 하면서 제가 맡았던 사건은 심지어 임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. 초음파 사진을 다른 사진 보여주면서 네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 연예인을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한 이런 사건이거든요. 심지어 그랬군요. 낙태를 할 일도 없죠. 임신을 안 했기 때문에. 네. 그런데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, 낙태했다는 것도 거짓말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예인이 굉장히 속았고.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을 했는데 네. 누구 애냐, 아이인지도 애 그렇죠. 아빠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드리는 말씀 뭐냐면 유명인일수록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명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3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. 그렇죠. 예, 이 돈을 지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볼 때 사실 엄벌을 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유명 방송인 정혁진 변호사님. 지금 공갈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한 건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건 네네. 아니 뭐랄까요? 대담하다고 해야 될까요?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본인도 애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.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? 라고 문자하잖아요. 네네. 너 그 애 아빠 누군지 알아? 그러니까 그걸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?
첫 번째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. 이게 좀 충격이고, 두 번째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대담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사진을 보여주며 3억을 어떻게 요구했다. 이 대담함도 좀 놀랐고요. 글쎄요, 저는 그냥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은 작가가 욕 먹을 것 같거든요. 네. 뭐 이렇게 뭐 낙태, 뭐 사기, 공갈 이런데 그런데 애 아빠까지 모른다. 그러면은 이건 해도 너무했다. 작가가 너무 진짜 뭐 이상한 거 많이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됐어요.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? 손흥민 선수는요.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축구 선수가 여러 명 있었지만 박지성도 있고 차범근도 있고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손흥민이 최고 아니냐.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1등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연루된 사건이 이런 식의 막장 드라마다. 그다음에 제일 근본적인 거는요. 사실은 낙태 아니겠습니까? 이 낙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처벌받는 일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네. 그래도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? 그다음에 이거는요. 뭐 사기도 되고 다 되겠지만 공갈은 공갈인데 어떤 공갈이냐? 한 명이 공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특수 공갈까지 되는 것이 아닌가? 공갈에도 특수 공갈이 있군요.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한 거니까. 네. 그렇게 되니까 이게 형량도 제가 찾아보니까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가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 공갈을 손흥민 선수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업가에게도 알렸다. 아니죠. 그러면 그 여자하고 그 양모 씨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연인 관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다 같이 이제 그 합동해가지고. 근데 그 공갈한 사업가한테도 거니까. 알렸다는데요? 그러니까 공갈이 두 개가 되는 거죠. 복수의 공갈이군요. 그렇죠. 이중 공갈.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형사처벌 받아도 사실 상당한 그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런 일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또 신경 써야 되나 참 그 힘들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. 그렇군요. 이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교제할 당시에는 해당 여성이 이 두 명과 동시에 교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여성은요. 손흥민 선수 말고 다른 사업가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. 자, 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이 동시 교제 중 임신했다. 두 사람 모두에게 연락했는데 사업가는 응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회신을 했다. 양태정 변호사님, 이것도 대담합니다. 둘에게 동시에 알렸다? 왜? 누가 애 아빠인지 모르니까. 모를 수가 있습니까? 예, 우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국민들이 놀라고 충격적이실 것 같아요. 네네.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충격적이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런 식의 사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유명 축구 선수인 이제 손흥민 씨라서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게 된 거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꽤 많이 일어나고요. 특히나 뭐 이제 과연 아이 아빠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뭐 이제 뭐 관계를 한 시점이 뭐 이제 중복돼 있거나 이제 밀접해 있으면 사실은 뭐 본인도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 아이를 출산하기 전 즉 태아 상태일 때는 그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. 사실 뭐 출산하기 전까지는 과연 그 아이의 친부가 생물학적 친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기도 될 수 있고 공갈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명이 이게 양모 씨와 용모 씨가 같이 했다가 하면 이제 공동 공갈로 해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. 또 이제 하나 특이점은 이제 손흥민 씨가 이제 그 가해 여성과 이제 작성했다고 하는 그 합의서에 보면은 이걸 폭로했을 경우에는 10배, 즉 30억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뭐 실제로 30억이 다 인정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3억보다는 훨씬 넘는 금액의 민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.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. 네, 왜냐하면 그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걸 어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특히나 범죄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손흥민 씨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배상을 할 책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?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이 임신 중전 수술을 하는 것이 처벌은 받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사업가의 아이일 수도 있는 걸 텐데 이 여성이 결국은
돈과 이 아이의 생명과 맞바꾼 것 아니겠습니까?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제 임신 중절을 한 건데 그것은 처벌은 안 됩니까?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아이나 태아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장해야 될 생명권이긴 하지만 아직 그 최근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낙태를 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고요.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낙태를 하도록 원하지 않는 낙태를 강요했거나 뭐 협박이나 폭행 같은 거를 하겠다면 그건 별도로 이제 낙태 강요 같은 게 성립될 수는 있죠. 그렇군요. 여기서 이 사건이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. 이 동시교제 사실을 누가 손흥민 선수에게 알렸냐? 바로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저 남성입니다. 40대 남성이 알려줬다는 겁니다. 자, 일단 용모 씨가 접근을 해서 과거 내 여자를 임신시키지 않았냐? 표현이 참 그렇군요. 내 여자를 임신시키지 않았냐? 비밀 유지각서 위약금 과하다.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거절했고요. 그러더니 갑자기 와서 그 자기 여자를 고소하라는 겁니다. 라며 이 동시교제 사실의 자료를 제공하면 7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용모 씨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. 이 20대 여성의 양다리를 확인, 공갈 혐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박수현 의원님, 예. 손흥민 선수에게 요구했던 게 두 개인데 그 결이 완전 정반대예요. 하나는 내 여자를 임신시키지 않았냐, 그 좀 과도하다, 깎아달라라고 하더니 야, 그거 알아? 그 여자 이랬던 여자야. 내가 자료 줄게. 대신 나한테 7천만 원 줘. 이 뭡니까 이 남성은?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나 논평은 우리 법률가 세 분 출연자가 계시기 때문에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. 다만 정치인인 제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뭐 어느 사회나 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이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문명은 발전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, 다시 말해서 물질 문명과 인간 경시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사회를 슬프게 하는가?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될수록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? 인간의 본성은 과연 착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? 이런 어떤 철학적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자꾸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에 정치와 정치인의 책임은 없는가? 도대체 왜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나 논평보다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하면서 네. 좀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박수현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정확한 게 지금 이 등장 인물들 간의 신뢰관계는 제로입니다. 마이너스예요. 일말의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. 보세요. 공범이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이 20대 여성과 이 40대 남성 구속됐는데 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도 지금 바닥인 겁니다.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고 하면서 이 20대 여성의 동시교제 사실을 손흥민 선수에게 제공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? 이 두 사람의 신뢰관계 제로. 이 여성과 손흥민 선수가 교제했던 사이인데도 이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지금 바닥. 이 여성과 그 사업가의 신뢰관계도 바닥. 등장인물 4명 중에요.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신의, 공의, 신뢰관계 하나도 없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보통 이제 범죄인들이 보이는 그런 좀 수법이 전형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유사한 사건은 저도 겪어봤고 제가 변호사로서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약점이나 아니면 유명인이라는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하려는 뭐 이런 것이 박수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근데 또 우연찮게 사실 요새 손흥민 선수가 올해 부진해요. 올해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활약이 부진하거든요. 이제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선수의 신경 쓰이죠. 멘탈이나 아니면 네, 경기력에 그럼요.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. 그럼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물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. 또 진짜 국보급 그 축구 선수인 우리 손흥민 선수를 또 지지하는 그런 또 팬들 입장에서도 손흥민 굉장히 선수-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인 이 손흥정 감독께 엄청 혼나지 않았을까요?
호랑이 선생님인데. 근데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될 나이고 이러니까 뭐 연애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선수의 자유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손흥민 선수는 저는 굉장히 올바르게 살아온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. 그렇죠. 나쁜 세상에 사람들을 이런 만난 나쁜 거죠. 사람들이 있다. 그리고 이런 나쁜 사람들을 좀 만나는 바람에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참으로 참 그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씁쓸할 것 같습니다. 네, 인간성의 회복, 신뢰관계 회복 또 좀 시급해 보입니다.